나요? 네, 금일 웨비나 사회를 맡은 수세코리아 정혜원입니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이미 채팅장 통해서 인사를 진행해 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쿠버네티스 관리 지옥에서 탈출하는 필수템 수세 렌처 위드 애저라는 세션을 웨비나가 시작이 되고요. 첫 세션은 수세코리아 최근웅 대표님께서 Y 수세, 수세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웅 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세 최근홍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못 뵙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바쁘신데 시간 할애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준비된 최근홍 시간. 사장님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보이시나요?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들어오시고 지금 막 입장에서 대기 중이신 분들 이렇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제가 얼굴 보여드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예, 저희가 1시간 동안 저희 그 렌처라는 프로덕트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그 인프라 위에서 얼마나 잘 동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쿠버네티스 관리 부담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소개드리는 그런 세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앞서서 아마 수세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충분히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수세라는 회사와 왜 수세의 어떤 기술 제품이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 되어야 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어떤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세라는 회사는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오듯이요. 소프트웨어 운트 시스템 디벨롭먼트, 독일어로는 소프트웨어 운트 시스템 엔트비클룽이라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 디벨롭먼트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이 있고요. 독일의 누른베르크라는 곳에서 92년도에 이렇게 최초로 기업용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을 지향을 하면서 오픈소스 리눅스 OS의 상용화를 처음 이렇게 시도한 그런 기업입니다. 벌써 이제 30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고요. 99년도부터는 SAP와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해서 SAP 시스템들을 리눅스 환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가장 그 중요한 혁신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11년도에는 SAP가 하나라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출시를 할 때 그 개발과 출시 과정에서 함께한 그런 리눅스 OS입니다. 또 14년도에는 애저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상용화된 기업용 리눅스 OS를 최초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도 마련해 드렸고요. 20년에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쿠버네티스 관리 솔루션 영역에서 마켓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던 렌처랩스라는 그런 어떤 좋은 제품을 인수를 해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이렇게 결합을 시켰는데 오늘은 그 렌처랩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30년 가까운 그 혁신의 과정 동안 SAP와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 지속적인 혁신을 하다 보니까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SAP 솔루션에 가장 적합한 OS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품질,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SAP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걸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 SAP의 하나라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현재 SAP가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포넌트로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SAP의 본사, 발돌프라는 본사에서 SAP와 함께 22년간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 리눅스 연구는 수세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전 세계 SAP 하나라는 그 서버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90%, 또 S4하나라는 SAP의 차세대 ERP의 오퍼레이션 모델이 SAP가 직접 클라우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는 그 비즈니스는 100% 수세 리눅스 OS를 사용하면서 SAP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그런 엄격한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 세계 SAP 시스템들 통틀으면 리눅스 영역에서는 수세가 단연 압도적으로 70% 정도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AP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SAP 전 세계 그 내부 시스템에도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라는 리눅스 OS를 사용을 해서 6자리 라인의 그런 어떤 가용성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그 사례가 또 함께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세는 리눅스의 그 혁신 리더로서 30년간을 지내왔고 2020년도에 렌처라는 프로덕트를 인수를 해서 이렇게 제품 포트폴리오를 리눅스의 어떤 인프라 플랫폼과 쿠버네티즈 관리를 위한 쿠버네티즈 플랫폼을 이렇게 통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인프라와 그 디플로이먼트 모델을 아우르는 그래서 개발 데스크탑,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또 지점과 엣지 환경 전체 인프라 CPU와 메모리가 있는 컴퓨팅 환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게 자체 데이터 센터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엣지 환경이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오픈성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트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반으로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히스토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수세는 30년 동안 전 세계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포춘 50대 기업의 80%, 또 전 세계 SAP 시스템의 한 80% 정도는 수세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각 인더스트리별로도 탑 10에서 뭐 많은 포션들이 수세 리눅스 OS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수세는 기업용 미션 크리티컬한 웍로드에서 그냥 바이어를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수세의 어떤 성공 어떤 스토리들을 베이스로 한국에서도 수세 코리아가 작년 10월에 제가 이제 조인을 하면서 한국의 전체 파트너 시스템과 저희 어떤 딜리버리 모델 그리고 고객과의 어떤 관계들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빌드해 나가면서 수세가 한국 고객들에게 저희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파트너들과 함께 제공해드리는 그런 어떤 체계들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고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메가존, RTS, 오픈소스 코리아, 그다음에 액세스랩 이런 어떤 그 각 영역별로 굉장히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그런 파트너들과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서 오퍼링도 만들고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혁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 5월에는 유럽 시장에 수세가 성공적으로 이제 기업 공개를 해서 이제 진정한 독립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글로벌 강자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면서 신기술 혁신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렌처 인수를 계기로 쿠버네티즈 시장에서 렌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쟁력, 강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국내 많은 고객들에게도 아주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뭐 좋은 뜻깊은 시간들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행사는 저희가 수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준비한 그런 행사인데요. 수세는 SAP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견고한 그런 파트너십을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요. 16년 동안 그 공식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SAP와 함께 20여 년 이렇게 전략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본격적인 파트너십 체결 이후에 2010년도에 1000개 고객사를 달성을 하고 14년도에는 애저 기반의 슬랙스를 이렇게 처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16년도에는 애저상에서 SAP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수세와 함께 이렇게 론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애저의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수세 리눅스 OS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드디어 19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어떤 관리 파트너로서 저희 수세 프로덕트를 그 애저를 통해서 다양한 옵션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매니지먼트 파트너십까지 체결하면서 꾸준히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상당히 그 엔지니어링적으로 뭐 차별화된 그런 협업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애저상에서 항상 하나의 SAP가 제공하는 하나라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웍로드에 뭔가 새로운 시도들은 항상 수세 위에서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커널을 애저상에 최적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수세란 리눅스 OS를 그냥 구입을 하셔서 자체 데이터 센터에 활용을 하시든 이걸 애저의 그 인프라상에서 활용을 하시든 동일한 오히려 애저 인프라상에서 더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애저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그런 어떤 그 엔지니어링적인 노력을 가미한 그런 커널도 제공을 하고요. 더군다나 SAP 환경에서는 애저 환경에서 SAP 시스템들의 어떤 설치, 배포, 설치 및 운영 이런 전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툴들을 포함을 하고 OS 단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SAP 옥로드들을 애저상에서 그 쉽고 빠르게 이렇게 디플로이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실제 마켓플레이스 상에서도 수세 오퍼링들을 손쉽게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뭐 애저 최적화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엔지니어링적으로 노력을 해서 애저 상황에서 그 어떤 인프라의 어떤 성능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서 부팅 속도도 개선을 하고 메모리 사용도 감소시키고 네트워크 속도도 빠르게 하고 전체적인 레이턴시도 이제 줄이면서 실제 애저상의 SAP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좀 더 최적화된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실제 사용하실 때도 OS까지도 페이해주고 형태로 클라우드 모델에 맞게 이렇게 최적화된 형태로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AP를 기반으로 수세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래된 신뢰관계 그리고 SAP가 믿고 자체 환경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으로 실제로 그 고객들은 가장 먼저 애저에서 제공되는 수세의 어떤 그 혁신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SAP와 함께 한 노력, 엔지니어링 노력으로 컨테이너 기술을 SAP 제품에도 적용을 하면서 SAP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레이크 관련된 솔루션을 렌처라는 쿠버네티즈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렇게 디플로이를 해서 그거를 애저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SAP 수세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협업의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스템의 어떤 설치, 배포,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하우스키핑 같은 전반적인 데이원 데이터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도 좀 더 쉽고 빠르고 자동화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SAP,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수세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OS단에 반영을 하고 그거를 애저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AP 옥로드들을 클라우드로 옮길 때 정말 기술적으로, 성능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품질 관점에서 가장 믿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렌처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렌처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어답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쿠버네티즈 프로바이더로서요. 벌써 전 세계 한 4만 5천 개 이상의 실질적인 디플로이먼트가 일어났고 라지 엔터프라이즈 600개 이상의 고객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른 성장 세대를 보이고 있고요. 여러 인더스트리의 그 글로벌 탑 그 고객사들이 렌처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현대화한 기반 하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옮겨가고 그걸 또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 새롭게 아키텍팅하고 개발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렌처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렌처가 가진 특징 사실 시중에 렌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상용 쿠버네티즈 제품들이 있는데요. 렌처가 가진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이렇게 뽑자라 그러면 멀티 쿠버네티즈 관리. 아랫단에 쿠버네티즈 엔진이 뭐가 됐든 그게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엣지 환경이든 상관없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세션을 함께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화의 그런 장점들이 더욱 잘 드러나서 대용량의 어떤 옥로드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보유한 그런 쿠버네티즈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짧게 수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수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관계 뭐 그런 통해서 여러분들이 SAP 옥로드들을 클라우드로 옮기시든 또 한참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쿠버네티즈로의 이행에 수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의 첫 번째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면서요. 이후 남아있는 세션 잘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마이크로소프트 Azure and AKS라는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스티브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지사장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수세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렌처와 AKS, 저희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관계, 그리고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눈높이를 좀 낮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을 맡고 있는 스티브 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들 쿠버네티스 관련, 이런 클러스터 매니징 관련, APM 관련돼서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개념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는 그리스 말로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군대를 열쇠사단, 5사단을 제대를 했는데요. 쿠버네티스가 키일 때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키가 한두 개씩 늘어나서 뭉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키가 어느 문을 열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하는 관리 지옥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애저에서 나 컨테이너 쓰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이거 AKS를 한번 써보시죠 할 수 있는 워크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경험이 많으신 고객분도 계실 거고 아예 경험이 없으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계시는 고객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딩이나 어떤 데모보다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애저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최적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파운데이션의 코파운더이신 브랜던 번즈가 작년에 CVP로 저희 쪽에 오셨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지금은 줄여서 AKS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피처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최적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저희는 오픈소스를 사랑한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억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으실 얘기 같지만요. 이제 현재는 오픈소스와 나쁜 남자 역할 안 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멀티 노드 클러스터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공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도커라는 이미 이해도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커다란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상선인데 마스터를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타사와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는 클러스터를 배포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하고 리소스가 되는 인프라, VM에 대한 리소스 할당들이 어떻게 보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에이전트 환경이 될 건데 그 에이전트 배포까지 자동화되는 부분이 저희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고객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보통 개념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셀프 힐링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상태를 원복하는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이제 관리 지옥이 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포드가 그러니까 스케줄을 해가지고 이 노드에다가 배포를 해. 그리고 아니면 스케줄을 그 노드 관리하는 자체가 실패를 하거나 그 스케줄의 배포를 실패하게 되면 포드 자체가 그 스케줄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포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클러스터 매니저 AK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AKS를 언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3가지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예전에 PHP로 그리고 PHP 서버에서 아니면 IIS 서버에서 내가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나는 쿠버네티스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나는 빨리 이 작업을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는 이 서버를 디커미션 시켜야 돼. 나는 빨리빨리 클라우드로 변환해야 돼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도표처럼 어떻게 보면은 쿠버네티스와 CI/CD, 클라우드 3개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시는 도커 이미지나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희 레지스트리에 넣으시고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AKS에 배포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AKS에 넣었어,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에 넣었어.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난 SQL 서버를 쓰고 싶어, MySQL을 쓰고 싶어, 코스모스 DB를 쓰고 싶어. 이럴 때 인터페이스, API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들이 저희 오픈 서비스 브로커라는 오픈 소스 로 제공되는 미들티어 API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연계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픈 서비스 브로커 자체는 지금 저희가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던져놓은 상태고 저희가 다시 개발하고 있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애저 서비스 오퍼레이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기존 애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워크로들과 연결할 수 있는 API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이미지로 들어오고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볼륨은 어떻게 던질 거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쿠버네티스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숙제인데 그 부분이 애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브옵스 환경, CI/CD 환경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뛸래야 뛸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전달, 연속 배포 이런 것들이 요구 사항이 되고 활발하게 지금 작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툴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데브옵스 환경, CI/CD를 위한 애저 데브옵스 환경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인수한 GitHub 엔터프라이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툴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저희 애저와 CI/CD를 쉽게 구현하실 수 있는 게 애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저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이제 인터그레이트 자체가 쉽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애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상용 APM 솔루션을 쓰셔도 되지만 애저 모니터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포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커로 작업하고 미니쿠베로 내가 싱글 노드 클러스터로 작업을 한 환경을 실제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클라우드에 구성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보안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 걱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요건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채택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멀티 클라우드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렌처가 오늘 주인공인데 내가 관리를 하지 않는 내가 VM에 던져놓은 클러스터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온프리미스에서도 운영하는 클러스터가 있어. 그리고 AWS, GCP에 운영하는 클러스터가 있어.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 싶어 했을 때 이제 그 렌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KS 상태에서 렌처를 인스톨하는 거는 렌처 서버를 주 서버로 놓고 다운스트림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 각각의 AKS 클러스터를 놓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서비스를 다 가지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애저 아크 포 쿠버네티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이라든가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리고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패칭하는 것 자체는 렌처가 훨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툴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해서 제공드릴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사 클라우드와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햄과 이제 드라프트, 브리지 게이트 그리고 시넷 이런 오픈 소스 커뮤니티들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픈 소스를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가만히 내비두는 게 아니라 돈도 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일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 AD 환경을 갖고 계실 거고 그 요즘같이 어떻게 보면 보안, 제로 트러스트, 그 네트워크 보안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 AD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뭐 좋든 싫든 많이들 오래들 써왔던 환경이실 것 같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을 위한 기능들을 많이 배포하고 있는 게 저희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가지 장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다른 타사 클러스터 매니저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애저 개발 공간입니다. 이 개발 공간에서 철수와 영희가 공동 작업을 하고 그 나만의 네임스페이스를 갖고 하지만 그 피처 X라는 부분을 위해서 공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철수는 어떤 다른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A라는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할 것 같고 영희는 그 C라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연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프로덕션 네임스페이스를 건들지 않고 어떻게 연결을 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활동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브 스페이스 자체는 지금 단종이 된 상태고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비주얼 소스 코드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소스 개념으로 이 부분을 배포한 부분이 있습니다. 브릿지 투 쿠버네티스라는 애드온인데요. 이제 VS 코드에서 인스톨 하셔서 직접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고객의 그 네임스페이스를 잘라서 아키텍처 하는 부분을 오픈 소스로 돌려서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애저 AD와 RBAC입니다. 보통 저희 고객분들이 가장 혼돈이 많으신 부분이 RBAC, 이해하겠어. 애저 AD에도 RBAC이 있던데 그건 뭐가 다르지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의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저에서 RBAC은 구독으로 만든 리소스나 그룹 역할에 대한 기반 액세스를 제어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저 AD는 사용자, 아니면 사용자 그룹, 그리고 도메인이나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애저 AD 리소스 관리를 위한 사용 권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 주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에 대한 관리가 아주 수월하다. 그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zure AD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엔드포인트 자체는 OAuth 인증을 1.0과 2.0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오픈 커넥트라든가 그 JWT 토큰과 아주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에서는 정책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을 내리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고객분들이 계신 인더스트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부분은 이제 의료 쪽에 계신 분들, 금융 쪽에 계신 분들,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책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 컨트롤, 폴리시 컨트롤러는 Azure 폴리시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 밑에 아키텍처 자체는 Azure 폴리시에 Azure 폴리시 애드온으로 쿠버네티스 AKS를 위한 애드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단을 따고 들어가면은 게이트 키퍼, 지금 뭐 쿠버네티스 환경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당연히 게이트키퍼에 대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 게이트키퍼 3에 대한 게이트키퍼가 있고 그 게이트키퍼와 그 게이트키퍼를 세 가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오디트용, 두 개는 이제 웹훅을 위한 포드를 운영하는 리플리카 두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컨트롤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저희 Azure Security Center라고 있습니다. Azure Security Center에서 보안 템플릿이 있고요. 그 보안 템플릿이 Azure Policy, Azure 정책으로 내려와서 각각의 클러스터의 정책을 반영하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부분만 꼭 말씀드릴 것보다는 안 좋은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 관련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가 커스텀 지정한 정책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퍼블릭 프리뷰 정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커스텀 정책 반영되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GA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GA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고 SLA가 제공되는 실제 프로덕션 단계를 GA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포드 아이디인데요.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서 어떤 클러스터에 로그인하는 주체에 대해서 찾는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포드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리소스에 그러니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Azure AD를 사용하고 Managed Service Identity, 그러니까 서비스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디파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식도에서 보시면 그 쿠버네티스 컨트롤하는 어카운트가 있고 그 Azure 리소스와 바인딩을 맺기 위해서 Azure AD의 NMI 서버의 데몬셋 형태로 중간중간에 인터셉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SI한테 Managed Service Identification에 물어봐서 이 사람을, 이 개발자를 인증해도 되고 이 C콜에 붙여도 될까라고 허락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갖고 오는 보안에 대한 장점은 이 포드에 누가 접근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낼 수 있는 아주 보안적으로 중요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가상 노드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스폿 인스턴스 아니면 그 서버레스 쿠버넷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버추얼 노드 밑으로 보시면 지금 고객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AK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 플레인이 있고 VM1,
2, 3, 4 그래가지고 VM 스케일셋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정을 해 놓으셨고 내 VM 스케일셋은 30개까지 늘어날 거야라고 하고 이제 선언을 하셨고 그 VM에 대해서 리소스를 배포를 하신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제 나는 리플리카와 갑자기 우리 과부하 테스트를 해야 돼. 우리 갑자기 그 프로덕션 운영 환경을 대폭 늘리래.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팅을 좀 해야 돼. 그럼 리플리카를 계속 과부하 걸릴 때까지 해야 돼. 하지만 우리는 인프라를 지금 설치할 시간이 없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버추얼 노드를 저희가 가상 노드라고 하는 개념이 붙습니다. 그 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 서브넷에다가 ACI 저희가 얘기하는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가상으로 즉시 붙여서 포드를 확 늘려버리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5분 정도면 다 디플로이가 되고요. 실제로 그 테스트 하시는 그 요건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만큼 필요한데 인프라를 구매하실 필요 없고 셋업하실 필요 없고 갖고 있는 포드 이미지를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버스팅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과부하 테스트라든가 내가 리소스가 한정돼 있고 내가 아니면 개발하는 시간이 없을 때 탄력적으로 쓰실 수 있는 버스팅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KS에서 갖고 있는 가장 좋은 특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좀 서머리를 드리자고 하면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공짜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발자야. 그 쿠버네티스는 사실 개발자 환경이 맞고요. 근데 내가 인프라까지 관련해야 돼. 컨트롤 플레인까지 관리해야 돼. 이건 좀 투마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개발자는 개발하는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 AKS다. 그리고 쉽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쉽고 내가 쉽게 도커에서 바로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올 수 있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한 시작을 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MS와 스티브님의 이 오픈소스 열정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저희 질문과 답변 계속 올려주시는 중에 자료랑 영상 공유가 되는지를 여러 번 물어보셔서 지금 주시는 질문들 중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랑 자료랑 영상 잘 정리해서 행사 후에 빠른 시일 안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은 쿠버네티스 필수템 수세 렌처라는 주제로 수세 코리아 최기원 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세코리아 최견입니다. 지금 앞에 차례에서 스티브님께서 말씀하신 애저의 클러스터와 수세의 렌처를 조합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렌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쿠버네티스들을 렌처를 통해 애저 환경에 어떻게 배포하는지 동영상을 통해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가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뭐 쿠버네티스 풀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멀티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도 많을 거고, 쿠버네티스는 지금 앞에서 스티브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개발자의 노트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 위치에서도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점점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점점 수량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이 쿠버네티스의 티피컬하게 전통적으로 이제 배포하시거나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마 겪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성이 확보가 안 돼서 그리고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멀티 환경 즉 여러 개 쿠버네티스를 한 곳에서 보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양하게 이제 많은 쿠버네티스가 있기 때문에 보안 정책을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즉 각각의 클러스터들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렌처는 저희 수세 렌처는 이러한 점들을 쉽게 조금 더 해소해서
편의성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렌처와 저희 렌처가 가지고 있는 배포판, RK 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내포되고 있는 화면인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환경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그 위에도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쿠버네티스들을 렌처를 통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포되어 있는 CNCP에서 인증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렌처에다 임포트를 해서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되고 배포된 쿠버네티스들은 지금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능들, 어플리케이션들도 웹 GUI를 통해서 쉽게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처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인프라 운영팀하고 데브옵스 팀이 다들 가지고 계신 조직들이 많을 겁니다. 이 두 조직들이 동시에 장점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프라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랑 그 클러스터에 대한 리소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제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더 쉽게 가시성을 유지하면서 쉽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중앙에서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프로비저닝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를 데브옵스 팀에서는 렌처의 에코시스템 카탈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고 데브옵스 팀은 다시 이 배포된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쉽게 배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는 그냥 인프라 운영팀에서는 인프라 운영팀대로 필요한 거, 데브옵스 팀에서는 데브옵스 팀대로 필요한 거, 그리고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쿠버네티스 도입을 할 때 세워놓으셨던 전략적 이점들을 좀 더 쉽게 다가가서 좀 취하지 않을까가 생각되고 있고요. 렌처의 특징에서는 보시면 렌처를 배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보이는 녹색 SLA 화면에 보이는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플래넷 카날, 칼리코, K3S, 롱온, 도커 컨테이너D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스세에서 SLA 기반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주황색에 보면 Certified Integration이라는 파트에 있는 거기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렌처와 사용에도 무관한 제품으로 지금 판명이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렌처가 관리하는 쿠버네티스들은 약간 좀 더 최상의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조금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설정이나 그리고 만약에 노드를 추가하거나 스케일아웃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GUI에서 쉽게 클릭 한 번으로 노드를 올리고 그리고 노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처 GUI가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클러스터, 즉 배포가 되어지는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임포트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등록돼서 관리되어지는 쿠버네티스들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정책들을 다 한 번에 내릴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수 있고 근데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고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마켓플레이스에다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해서 배포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가 관리하는 쿠버네티스가 5개, 10개, 20개 이렇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글로벌 레벨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모든 클러스터에 아니면 선택적으로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업그레이드 부분인데요. 업그레이드 같은 부분은 렌처에서는 현재 롤링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업그레이드가 GUI에서 버튼 한 두 개로 이렇게 클릭으로 해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편의성을 좀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은 제품이 렌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전문기관 그 포레스터에서 쿠버네티스 관리 제품들에 대해서 리더성을 띈 제품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렌처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미 쿠버네티스 관리 쪽 리더로서는 스트롱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뭐 기존에 뭐 있었던 뭐 레드햇 쪽도 있고 그리고 뭐 구글 쪽, 뭐 VM웨어 이런 쪽도 다 있지만 점점 이제 렌처도 점점 그 입지를 점점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는 조사표는요, NPS라는 스코어인데요.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고 해서 고객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베이스로 서베이를 돌려서 나오는 점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렌처가 그 관리적인 툴에서는 95%를 차지했는데 사용하신 고객들 아니면 서베이에 참여하신 고객들은 렌처가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많은 추천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고요. 한 가지 사례로 저희 그 렌처가 지금 유비소프트 그 많이 아시는 그 게임사, 어쌔신 크리드도 만든 그런 게임사에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유비소프트에서 MSA를 렌처 기반으로 해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필요 시에는 뭐 클러스터를 만들고, 뭐 개발 클러스터 만들고, 필요하다면 테스터 클러스터 만들고, 해서 바로바로 개발을 하고, 개발이 다 끝나고 뭐 프로덕션 환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그 현재 개발 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리소스 전환을 해서 다른 어떤 테스트나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렌처를 도입하면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배포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분야에서는 이 유비소프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렌처는 개발 분야에서는 그 아키텍처에서 크게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렌처에서 배포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 쿠버네티스 배포판, 밑단에서 렌처가 뿌려줄 수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RK와 K3가 있는데요. RK는 다시 RK1, 지금 녹색에 보이는 그게 RK1이고요. 가운데 RK2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 지금 렌처는 2.6까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2.6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RK2 기반으로 배포는 안 되지만 마이너 버전, 메인터넌스 버전이죠. 2.6. 한 3, 4 정도에서는 RK2 기반으로도 배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RK2랑 RK1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런타임입니다. RK 같은 경우는 런타임을 도커를 쓰고 있고 RK2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D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RK2에 조금 그 초점을 맞추는 거는 보안에 대해서 조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 연방 정부의 뭐 보안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RK2의 큰 장점이고요. K3S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경량화된 쿠버네티스, 그래서 용량이 작다, 메모리가 적은 환경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50메가 정도의 리소스가 들어간다, 뭐 이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거 K3S를 아마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K3S가 실제로 싱글로드로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분 미만이 지금 현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이 K3S는 환경적인 제한이 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좀 오지나 접근성의 인터넷에 대한 제약, 아니면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는 그런 곳에서 좀 사용하시는 게 좀 편의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렌처의 아키텍처인데요. 렌처는 지금 보시는 상단에서, 여기 상단에서 지금 렌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있는데요. 렌처를 쿠버네티스에 올리는 이유는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렌처를 쿠버네티스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도 되지만 뭐 렌처를 도커에다 싱글 노드로 올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렌처가 배포할 경우에는 RK로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것은 애저의 쿠버네티스인데요. 이 애저의 쿠버네티스인데 예를 들어서 애저에 있는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이죠. 그 버추얼 머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이용해서 렌처에서 오더링을 내려서 애저의 버추얼 머신에다가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렌처에서 애저가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 역시 약간의 그 크레덴셜만 설정을 하신다면 쉽게 배포해서 사용하시고 렌처에서는 이렇게 배포된 그 쿠버네티스를 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살짝 데모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데모가 시간 관계상 일단 배포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가상 머신을 이용한 거, 애저의 가상 머신이죠. 그리고 애저의 AKS를 배포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렌처고요.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가상 머신에다 렌처를 올려놨습니다. 싱글 노드로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지금 현재가 이 케이스 같은 건 A 케이스는 현재 배포되지 않았고요.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단일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클러스터만 보이게 됩니다. 클러스터 추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애저의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애저의 가상 머신에다 배포할 때 필요한 노드 템플릿을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애저의 크레덴셜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패스워드 이게 이 세 가지 항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CLI를 이용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제가 렌처 VM이라는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AD에다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롤은 컨트리뷰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PI ID랑 테넌트랑 패스워드 나왔고요. 지금 부분은 렌처 AKS를 배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 AD의 SP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롤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뷰터 롤을 다시 제공을 했고요. 제가 만든 리소스 그룹 같은 경우는 RAKS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템플릿을 보겠습니다. 노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배포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전,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버추얼 네트워크에 대한 이름, 그리고 서브넷, 그리고 필요한 서브넷 아이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미지 내용이거든요.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슬래스, 저희 수세 OS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SSH 유저나 아니면 디스크를 언매니지를 쓸지 매니지를 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드 클러스터를 누르시고요. 저희가 사용할 거는 버추얼 머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애저의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네임을 렌처 클러스터 3이라는 이름으로 기입을 하고요. 프리픽스로 이제 애저에서도 구분자로 볼 수 있게 클러스터 3라는 이름으로 지정하고 마스터와 그리고 또 다른 노드 풀을 넣어서 클러스터 3 워커 노드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마스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CD랑 컨트롤, 그리고 워커는 그냥 일반적인 워커 롤만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상 데모이기 때문에 제가 노드는 하나씩만 배포를 하고요.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버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1.209를 쿠버네티스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애저를 선택하시고 초반에 나왔던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아이디, 테넌트 아이디 이렇게 넣으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변경사항이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보시는 버추얼 네트워크 네임 이런 등등의 다양한 어트리뷰트들을 변경하셔서 배포하셔도 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애저 위에서 노드 2개로 잘 되었고, 노드는 마스터 워커가 잘 등록이 되었고요. 애저 환경에서 봤을 때는 클러스터 마스터 워커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서 돌고 있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녹화 영상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올렸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애저에서 지금 마스터 노드가 잘 됐고, 그리고 보시는 화면처럼 노드는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KS를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KS는 렌처 AKS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립션 아이디, 테넌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렌처 AK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던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퍼블릭 IP도 키값도 이 데이터를 넣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리아, 중부, 센츄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쿠버네티스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AKS가 현재 디폴트로 20.9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리소스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2개의 노드로만 배포를, 2개의 워커 노드로만 배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SSH 퍼블릭 키에다가 내용을 집어넣고 제가 처음 눌렀을 때 약간의 좀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리소스 그룹에다가 RAKS를 안 넣어서 다시 넣고 수행을 했습니다. 현재 배포가 잘 되고 있고요. 이 배포가 되고 있는 화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가 제대로 등록이 되었고요. 지금 프로비ዥ닝 단계가 들어갔고 애저 AKS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애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확인이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보셨던 화면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렌처 AKS를 넣었는데 이 렌처 AKS라는 이름은 그 AKS의 태그에 디스플레이 네임에 현재 포함이 되어서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배포가 워커 노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KVM 베이스로 이제 설치해서 이게 하이브리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배포가 잘 되는지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KVM 베이스에 있는 가상 머신에다가 배포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는 칼리코로 지원을 했고요. 기본 설정이 들어가고 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롤을 선택할 건지 각 노드에 어떤 롤로 배포를 할 건지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각 노드에다가 마스터 세대에다가 동시적으로 명령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지금 이 세대의 노드 같은 경우는 마스터 LCD랑 컨트롤 플레인만 넣고 마지막 워커 노드 한식을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 노드들에 대해서 필요한 이미지, 컨트롤 노드가 필요한 거, 그리고 워커 노드가 필요한 거를 전체적으로 별개적으로 다 다운을 받고요. 이렇게 배포가 되었을 때 다시 렌처 화면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VM 클러스터 커스텀이고 4식의 노드가 배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로고가 나오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빨간색이 나온다고 그래서 놀라시거나 뭐 에러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빨간색으로 나올 경우에는 일단 네, 그냥 프로비저닝 아니면 에러가 났으면 그냥 페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완료가 되었고요. 클러스터 익스플로어에서 보시면은 생성된 지 7분이 된 클러스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노드가 4개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렌처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고요. 이번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프로메테우스 모니터링, 프로메테우스를 그래프 하나와 함께 배포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이기 때문에 바로 인스톨을 누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단에서 어떻게 지금 프로그레스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배포가 끝나면 지금 하단처럼 석세스가 뜹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안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그래프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하나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웹 기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데모 영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렌처를 통해서 애저에 배포되는 쿠버네티스의 장점만 조금 정리를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을 정리를 했습니다. 클러스터 배포가 참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한 번에 뭐 2-3가지의 클러스터를 동시에 배포해도 상관없고요. 리소스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한 GUI를 통해서 데브옵스와 ITOps, 인프라 운영팀에서 직접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SLA, APP, 어플리케이션 웹 이외에도 사용 제한이 없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해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렌처의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혹시나 렌처에 대한 데모가 필요하신 경우 왼쪽에 보이는 QR이나 오른쪽에 있는 이메일 주소에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분이 다양한 정보와 함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금일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세션 후에 저희가 등록하신 이메일로 꼭 정리를 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웨비나에서 발표한 자료와 질문들 내용 저희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서 이메일로 그리고 PDF로 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선물도 꼭꼭 잘 챙겨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팅창에 공유된 링크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태그하셔서 설문을 꼭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세에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세미나가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